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원이 나왔어. 100잔이면 5만 원을 벌 수 있죠. 핸드드립 한 잔에 예를 들어서 2,000원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도 한 시간에 2만 원밖에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커피로만 생각을 하지 이 한 잔의 커피를 갖다 만들기 위한 그 노력 이런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저는 기를 넣는다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약 전체적으로 한 3분을 갖다 흔들지 않습니까? 포트를 가지고. 내가 이 드립포트에 물을 부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내 커피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이 커피는 맛없어져라 하면서 하진 않거든. 그 선생님 커피를 그러면 찾아주는 단골도 많으시겠어요? 단골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중독을 시켰죠. 중독이라는 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커피가 맛있어. 그럼 이걸 갖다가 먹다 보면, 다른 데 커피를 먹으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커피를 제가 만들어 주는 거죠. 평균적으로, 저희 집 커피의 맛은 좀 강합니다. 커피의 양도 좀 풍부하게 넣죠. 특히 이제 더치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그 샵에서는 더치 커피에다가 물을 갖다 희석을 해가지고 주는데 저희 집은 더치 스트레이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치를 갖다 그냥 드리면 이 정도로 이제 놀라워 너무 진하다고. 근데 익숙해지면 못 벗어납니다. 이게 뭐 중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죠. 포장마차의 느낌은 어떠냐면 손님과 저와의 거리가 한 1m 정도가 돼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화하기 좋은 거리야. 너무 가깝지도 않고 가까우면 사람은 왠지 거부를 하게 되는데 그 앉아있는 거리가 상당히 편하다 보니까 손님들과 저와 아주 부드럽게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전부 저로 인해 가지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연결이 되다 보니까 무슨 흔히 말하는 나이트클럽 부킹 장소도 아닌데 사람이 싹 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도 결혼했고 올해 6월 달에도 결혼했고 커피 포차 커플이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드립을 갖다가 동시에 3잔을 갖다가 내리게 됩니다.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핸드드립 커피 하면은 한 번에 한 잔을 내리는 게 기본이지만 제가 이제 포장마차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손님이 오셔가지고 각각의 커피를 갖다 다른 커피를 시키게 되면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동시에 3잔을 갖다가 내리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제법 3잔을 갖다 동시에 내려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맛도 뭐 특별하게 벗어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3번에 나눠서 이제 드립을 합니다. 이 3잔을 갖다 동시에 내릴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 물줄기가 사실은 그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스타트를 갖다 끊어야 되는데 손이 좀 재빠르지 않으면 사실 이게 힘듭니다.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아마추어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게 완벽하게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해야지 안 그러면 좀 커피가 떫은 맛이 납니다. 첫 번째 드립은 이 커피의 향을 뽐는다고 이제 표현을 갖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립은 맛을 뽑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드립은 농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 양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3잔을 갖다 동시에 드립을 하는 걸 갖다가 제가 2010년도에 이제 학원에서 바리스타 학원에서 특강으로 몇 번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학원에서 그 수강하시는 그 분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한 잔을 드립을 갖다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3잔을 갖다 동시에 드립을 하냐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 편법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동시에 3잔을 내리는데 다만 그 3잔이 특별하게 맛에 그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날 수 있게 제가 오랜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게 이제 체득이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사실 한 번에 한 잔을 갖다 드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커피의 포인트는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만 지켜주면 깔끔한 커피가 나옵니다. 커피가 좀 곱다 그러면 드립을 빨리 하면 되고, 커피의 어떤 분쇄도가 굵다 그러면 드립을 천천히 하면 돼요. 커피는 하루아침에 뭐 예를 들어 배우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그 배운다는 그 바리스타 학원에서 배운다는 건 그건 머신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맛을 배우는 게 아니야. 근데 커피는 맛을 느껴야 돼요. 커피는 스탠다드가 없어. 정답이 없는 거야. 커피를 내리는 팁을 갖다가 가르치게 됐어요. 2011년도 3월서부터 11월까지 한 7개월인가를 갖다가 그 3시간 동안 핸드들이 맛있게 내리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이제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갖다 했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접게 됐어요. 접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동암역에 사는데 가자동의 모초에 커피숍이 하나 새로 생겼대요. 우리 가끔 오는 친구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동암역 커피포차의 뚱아저씨한테 제자라는 표현을 갖다 써놨대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진짜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저한테 3시간 특강 받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3시간 특강을 받고 저의 그 이제 별거 아닌 인지도를 이용해가지고 샵을 열었다는 게 되게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의 어떤 행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접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강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갖다가 일일이 또 답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접은 그런 케이스가 있죠. 뚱아저씨와 함께하는 향긋한 커피 이야기 계속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그 아시안 게임이 열리다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포차가 이제 한마디로 접게 됐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샵을 동암역 남광장에다 지금 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한 29년 동안 커피를 내린 그 노하우를 갖다가 모두 포함해가지고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놀러 오세요. 나름 깔끔하고 이쁩니다. 뭐 두서없이 제가 막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갖다 했는데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재미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좋게 봐주시고 동암역 남광장 롯데리아 바로 옆입니다. 놀러 오세요. 예, 이거 해야 됩니까? 예, 감사했습니다.